안전지성 시사 쇼입니다. 저희도. 네. 네.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자, 송현정 대담 KBS 아닌 청와대의 실축이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녹화 방송이냐 또는 이건 쇼였다. 그다음에 송현정은 너무나도 그 뭐 저쪽에 극좌빨이다. 뭐 민노총 뭐 엄청나다. 왜 우리 편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편이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저께 기대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1대1이라고 하니까 뻔하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기자 또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자 한 명 잡아가지고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KBS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송현정 기자가 이렇게 탁 나타났는데 첫 번째 멘트가 그거더라고요. 지금 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묻겠다. 또 지지한 국민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궁금한 것도 묻겠다. 그리고 전에는 지지했지만 이제는 돌아선 국민들의 질문도 묻겠다. 이러면서 그 상춘제로 들어가시죠 하는 처음에 포스를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원했어요. 이런 1대1의 대담을. 그리고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틀 동안요. 모든 공식 일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여기에만 몰두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매우 정교한 큐시트를 갖고 시작된 탁현민 쇼 내지는 청와대 쇼였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럼 KBS는 뭐냐? KBS는 그냥 청와대의 일종의 외주방송 같이 돼버린 거예요. 아, 우리 시간 줘. 우리 그리고 뭐 1시간 반 하고 1대1로 하고 그 기자는 왜 문재인 대통령도 알아보는 송현정 있잖아. 뭐 이런 이야기. 처음에는 송현정이 아니었대잖아요. 그러다가 송현정을 찍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 보니까 송현정은 그냥 기자의 기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뭘 얘기했느냐. 우리도 그때 폭스뉴스 대단히 보수의 그 완전히 울트라 보수라고 우리 쪽에서 보이는 청와대 쪽에선 보이는 그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했을 때 아주 좋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역시 문통은 달라. 역시 이제까지 보지 못한 대담이야.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송현정은 기본을 했어요. 근데 연출, 각본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공인 문재인 선수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버벅 걸려서 버퍼링 난 거 아닌가 싶고 그게 그 독재 말을 더듬고 그다음에 동문서답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쇼를 하려면은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쇼를 하려면 너무 기교를 부리면 안 돼요. 근데 어저께 청와대에서 너무너무 기교를 부리다가 말하자면 뒤통수를 맞은 대담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녹화니 생방송이니 말씀 많으신데 생방송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본인 남 정리가 됐어요. 그게 정리가 된 다음에 기자회견에 응했던 것 같고요. 저는 뭐 이제 KBS 내부 사정 뭐 직접 통화를 할 필요도 없이 생방송이고요. 받기가 캄캄했습니다. 어제 캄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KBS가 라이브가 아닌데 라이브라고 못 붙입니다. 내부에서 다 눈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생방송을 했던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송현정 기자는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 한 겁니다. 뭐 여기서 송현정 기자가 잘했다 못했다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서 만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 왜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중요하냐면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행사판에 나와서 적어놓은 것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언론와의 대담하면서 그것도 청와대가 자기들 유리한 것만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할까? 대통령이 적폐청산은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대통령의 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1시간 반 동안 대통령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저는 어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대통령. 뭐 과거도 실망했었지만은 대통령의 경제에 관한 인식, 안보에 대한 인식, 특히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제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러니까 대한민국을 저렇게 운영하고 있구나.
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생방송 맞습니다. 생방송 맞고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현정 기자를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믿었던 것 같은데 송현정 기자는 그냥 기자의 본분을 다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외국 같으면요 질문 더 세게 합니다. 네. 막 말꼬리 자르고 묶어 여러분들 CNN 보시면요 정말 곤혹스러울 정도로 질문해버리는데 어제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송현정 기자가 어제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송현정 기자는 그 KBS 안에서 평판이 그게 나쁜 기자가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또 뭐 강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을 알아보는 그 얼마 안 되는 기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믿었던 거죠. 그리고 너무 안심했던 거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1대1로 하자 이러니까 제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인터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기자는 묻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터뷰라는 거는 인터뷰이 답하는 사람이 답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믿고 그랬나?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바마처럼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하고 오바마는 다르거든요. 오바마는 진짜 말을 제가 봐도 이쁘게 아름답게 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휘력 같은 걸 보세요. 일단 어휘력이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총량제가. 물론 누구보다는 많지만은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캐파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님께서 이거는 왜 청와대가 자폭 기획을 했을까? 청와대가 오만해진 거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언론에도 노출되고 막 하니까 1대1로 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멋지게 어쩌면 저렇게 멋지게 문바마처럼 오바마는 저리 갔네 할 줄 알았는데 송현정은 제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로서 완전히 폭망을 한 거야. 당황하고 막 더듬고 기억도 안 나고 딴소리하고 이러니까 송현정 기자가 나름대로 답답하니까 자꾸 이제 파고 들어간 겁니다. 이 문제를 얘기해 달라고. 근데 그걸 갖고 문바들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과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자회견 할 때는요 급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하면은 이제 어떤 언론사는 사장이 집정하기도 해요. 기자 출신이면. 근데 KBS 기자 사장은 기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난 못할 겁니다. 그 능력도 안 될 거고요. 그럼 이제 KBS 같은 경우 그다음에 보도 본부장입니다. 기자들 가운데서 이제 넘버 원이죠. 그다음에 그 아래 보도국장, 정치부장. 그런데 이제 보통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정도 하면은 뭐 정치부장이 나서기도 합니다. 네. 장관들은 정치부장이 많이 해요. 그럼 대통령이라면 보도국장 또는 보도본부장이 하는 게 정상인데 일개 기자, 어제 부장급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개 기자가 했다는 것은 청와대하고 아마 그 기자가 하는 걸 서로의 조절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자회견은 편집국장 이상이 합니다. 보도국장 이상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기자, 뭐 부장급이라 하지만 아직 정치부장이 아니지요. 그렇죠. 정치부 소속된 기자인데 기자가 하는 걸 보고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청와대하고 그 대담자에 대해서는 조정이 됐구나. 조정이 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당연히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송현정 기자를 믿었구나. 믿었는데 송현정 기자는 기자다운 질문을 한 겁니다. 저는 그걸 뭐 칭찬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도 없고 아주 기자다운 스탠다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화를 못한 거죠. 대통령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그 소화를 했더라면은 오히려 대통령이 받아치면서 자기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정말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딸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 자체가 논란이 되게 된 것이죠. 송현정 기자에 대해서는 정말 기자로서 본분단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벌리님께서 송현정 감비아로 좌천될 것 같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욕심을 부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 이걸 가지고. 근데 그 드러나지 않았을 때라도 사실은 저런 1시간 반에 저런 대담을 하게 되면 정말 웬만해 갖고 미천이 다 딸리는 겁니다. 탈탈 털려요. 그러니까 어저께 미천만 떨린 게 아니라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경제에 대한 또는 이 정치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 진짜 영혼까지 탈탈 털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운동, 하반기면 좋아지겠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진짜 대단한 근자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쇼를 하려고 하면은
두 사람이 그 주연공급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카데미 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받아야 되는데 이 송현정 기자는 뭐 기본기가 있는 기자로서는 기본기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기본기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실축이다. 청와대는 진짜 자살골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재밌지 않습니까? 송현정이 그 배경이 어떻고 그 성향이 어떻고 아니 진짜 김세희 기자 말대로 성향이 저쪽이었다면 저는 송현정 기자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26기라고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쇼를 망쳤는지요. 네, 어제 이제 송현정 기자 저는 별로 뭐 그냥 스탠드를 다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제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원로들과의 대담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어제도 이야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 헌법 파괴적 행위다. 그게 사실이라면 네. 완전 유체 이탈화법입니다. 본인이 사실이라는 거 전제로 수사 지시하고 비난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사실이라면은 그럼 사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 말 그대로라면 지금 본인이 그동안 엄청나게 거짓말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본인이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난 잘 모르겠지만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반헌법적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검찰 시켜줘 다 때려잡고 전직 대통령 2명이나 깜빵이 넣은 사람이 이제 와서 사실이라면은 이거 완전 유체이탈화법이죠. 그다음에 더 전 놀란 게 아니 국정농단에 대한 그 적폐청산을 전 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다는지 저도 이제 뭐 기자생활 해봤고 시사에 계속 이제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 정권에서 적폐청산 이미 시작했다는 이야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전 정부에서 이미 적폐청산으로 뭘 했다는 것인지 나 진짜 묻고 싶었어요. 어제 송현정 기자 사실 그걸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전 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전 정부에서 어떤 걸 시작했죠? 라고 물어봤는데 저 진짜 그게 궁금했어요. 뭘 이야기는 진짜 동문서답 본인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좀 빠져나오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고요. 게다가 제가 어제 솔직히 이런 표현을 했으면 야 저건 아니다. 두 대통령을 깜빡 넣는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전임자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 가슴 아플 일 왜 합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아니 가슴이 아픈 사람이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왜 해요? 그래서 나는 전임자를 발음도 안 나오네. 네. 흥분하니까 두 전임자를 두 전임자를 깜빡 넣는 다음에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야, 그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때려놓고 김정은이도 비슷해요. 미사일 이렇게 쏴놓고 나서 대화하자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돼야지 뭐 할 수 있다 했는데 옛날에 제주도 방문해 가지고 그 제주도 강정마을 사람들 이미 깜빵 들어간 사람들 앞에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안 나왔는데 사면복권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고 이건 맞습니다. 또 뭡니까?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 말이 무거워야 됩니다. 무겁고 정말 정리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정말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 그다음에 남에 대한 핑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 양반이 왜 이러지 않은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 어저께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캐스팅 미스다. 네. 근데 그 캐스팅은 이제 청와대에서는 지금 부글부글하면서 막 KBS에다가 뭐라고 할 거고 또 KBS는 왜 우리가 뭐 시킨 대로 했는데 아마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캐스팅 미스는 누구냐?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에요. 어저께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저는 정말 자기가 인권 변호사로 가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 재판이 안 끝나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진짜 지금 저는 강정말 그거를 아주 날카롭게 우리 안영환 원장이 이제 지적을 해줬는데 그때는 정말 재판 중인데도 이거는 뭐 사면해 준다 네. 이러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이거는 상권 분립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영조 님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몸이 안 좋아 보였어요. 어제. 얼굴빛이 참 안 좋더라고요. 어두워요. 그렇죠? 어둡고 조명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저기 아는데 그 상춘제라는데 저도 많이 들어가 봤고 그런데 어저께 조명 때린 게 그야말로 최고의 조명을 때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명을 저렇게 많이 때렸나 할 정도로 그냥 뒤에까지도 조명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거는 대통령 이 메이크업부터 해갖고 조명을 때려서 굉장히 최고의 느낌으로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영주님 말씀대로 저도 많이 불편한가 보다. 그리고 막판에는 막 그냥 어쩔 수 없고 막 짜증나는 듯한 얼굴 표정도 있고 어쨌든 폭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쇼쇼쇼. 어제 네. 녹화했으면요 그런 장면 다 빼냅니다. 네. 빼냈는데 어제 이제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고 어제 이제 제가 그 카메라 워킹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보니까는 굉장히 서툴러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보니까 팬이 너무 많아요. 팬이 많으면은 이렇게 막 이걸 왔다 갔다 하는 돌리는 거. 팬이라고 네. 팬이 많으면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 팬은 자주 쓰는 게 아닌데 어제 편집자가 이제 그 편집 지서 똑똑 치거든요. 카메라 2, 뭐 3 하는데 어제 그 조종하는 네. 분이 어떤 기자였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좀 긴장을 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이게 팬이 많으니까는 굉장히 불안해요 전체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워킹이 너무 심했어요. 네. 안정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생방송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네, 거고요. 보면 그리고, 우리는 알죠. 네. 그런데 어제 대통령 발언 중에 또 이 발언이 또 열받았어요. 이제 경제 이야기는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일본 지도자들이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 문제로 다뤄서 양국 미래 발전적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 지도자 아베 우리 과거사 문제,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 정치에요. 맞습니다. 그건 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도 똑같이 친일 문제, 반일 문제 하면서 이걸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는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일본용만 합니까? 똑같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인들 국제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건 죄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고 이른바 친일 세력 아니 좌파, 빨갱이 이런 것은 친일의 유산이라니 말이 된 이야기예요. 그렇게 친일 문제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이용을 하면서 일본만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유체이탈화법 이것도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을 보면 참 답답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빼놓고 한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쌤쌤이에요. 솔직히 똑같습니다. 네,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심합니다. 저도 이제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면은 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통령은 외교의 수장이라는 점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분풀이 하고 있고 아직도 정말 과거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점에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김세희 기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변인을 할 때 김세희 기자가 MBN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MBC로 옮겼는데 참 좋은 기자였습니다. 참 열심히 하고 근데 요즘 조금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는데 그래도 제가 선배인데 김세희 기자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고 오로지 나라만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선배들의 일인 거죠.